독일 유학은 정말 추천하시나요? 네, 저는 클래식 음악을 한다고 하면 독일은 꼭 추천하고 싶어요. 당연히 추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일 하노버와 드레스덴에서 유학을 했던 바이올리니스트 정지훈입니다. 하노버 국립음악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타악기 전공 임예지입니다. 대츠몰트 국립음대에서 석사를 졸업하고 온 플루티스트 박나경이라고 합니다. 어학원 다니면서 좀 분위기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확실히 음악 공부하기 참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플룻의 그 본 고장이 유럽 쪽이기도 해서 제대로 깊게 배우고 싶어서 독일로 선택했습니다. 독일 가기 전까지는 개인 과외를 받았고 독일 가서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어학원을 다녔습니다. 저는 아예 독일에 가서 처음부터 그냥 어학원 다니면서 배우는 걸 추천드려요. 그 제대로 된 발음을 들으시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당을 가서 주문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아인말, 스바이말 이제 숫자가 보통 앞에 붙고 말이라는 걸 쓰면 한 개, 두 개 정도라는 뜻이에요. 어떤 식당 가서 아인말 치즈버거 비트 이러면 이제 치즈버거 하나를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2로 끝난다 그러면 대부분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면 조금 잘 기억하시지 않을까. 악기를 메고 있다거나 정장을 입고 있거나 하면은 음악 하시냐고 무슨 악기 하냐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런 어떤 클래식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도 너무 좋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교수님이나 음악가들이 되게 자주 접할 수 있어서 그런 어떤 배움의 기회도 되게 열려있고 그런 연주를 접할 수 있는 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날로그 은행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만들 때 거의 한 달 이상이 뭐 택배 받는 거. 택배가 와야 되는데 안 와서 뭐 해결을 해야 된다거나 꼭 해야 되는 집, 뭐 핸드폰 계약하는 거. 근데 그게 한 달이 걸려요. 이제 하나라도 덜 틀리기 위해서 이게 애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독일 입시 때 같은 경우는 그 작곡가가 왜 이 곡을 쓰게 됐는지 물론 테크닉도 중요했지만 어떤 음악성이나 내가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음악에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도 사실 저는 선생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랬는데 이제 한 독일 가니까 제가 무슨 곡 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선생님은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셨고 음악 만드는 것도 제가 스스로 만들고 그런 게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스스로 헤쳐나가는 거를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컨탁이라는 시스템은 약간 이제 그 전에 내가 어떤 배우고 싶은 교수님이 있다고 하면 연락을 해서 이제 시험 전에 한번 가서 레슨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도 저를 좋게 생각하시고 저도 배우고 싶다. 그럼 이제 거기 시험을 보고 시험 합격점을 넣으면 이제 그 클래스로 배정이 보통 되는 방식이죠. 제가 시험을 2번을 봤는데 두 번째 때는 이제 독일어도 좀 들리고 하니까 한 군데 컨택을 했어요. 컨택할 때 시험을 볼 건데 받아보고 싶다 해서 레슨비를 내고 1시간 반 봐주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아니면 뭐 짧게 그냥 30분 안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학사를 배첼러라고 하고요. 그리고 석사가 마스터, 그리고 박사가 엑자멘이라고 합니다. 입시철이 이제 거의 한 6월, 7월부터 되는데 이때 시즌에 학교를 붙어서 입학을 하게 되면 10월 1일이에요. 근데 이때가 거의 한국의 정시 개념이고 가장 사람을 많이 보고 입시가 활발할 때. 겨울 학기 때 이제 졸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수시 개념으로 시험이 열립니다. 제가 시험을 2번을 봤는데 처음에는 원서대행 썼고 두 번째는 제가 혼자서 했어요. 저는 과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하실 거면은 불안하긴 하죠. EMS로 원서를 보내야 되는 거니까 EMS는 돈도 많이 들고 또 혹시 분실되면 어떡해요. 또 막 일주일 걸리는데. 숙소를 하나 잡아놓고 큰 짐은 거기에 두고 시험 보러 다닐 때만 조그마한 캐리어로 이동을 해서 입시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시험날 어떻게 다녔냐고 물어보는 질문 되게 많이 들었는데 보통 거리가 멀면은 하루 전에 가서 숙박을 하시고요. 일단 아무래도 악기 연주를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제일 잘 표현하는 게 관건이다 보니까 컨디션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시차 적응이나 아니면은 음식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비대면으로 1차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직전에 나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일찍 나가서 거기서 좀 많은 거를 경험해보고 시험도 직접 발로 뛰면서 다녀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과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학사 과정을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독일어를 해야 되지만 독일 음악 이론도 해야 되고 청음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시험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 전공을 하면 상관은 없지만 악기를 다룬다, 성악을 한다 이렇게 되면 피아노 시험도 보통 있는 편이에요. 그걸 이제 한국에선 잘 모르고 계시다가 독일 들어와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봤는데 미리 알고 가시면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보통은 이제 연습이 되는 집을 보통 구해서 들어가거나 그때 시험 때는 학교 문을 열어줄 거예요. 왜냐면 학교 연습실을 학생만 들어가는 학교도 많은데요. 원래 보통은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검사하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사실 저는 들어가는 학생 따라서 들어가고 그랬어요. 연습도 그 베를린에서 약간 구석진 그 지하가 있는데 진짜 열악한 환경으로 악기도 정말 제대로 작동 잘 안 되는 그런 걸로라도 연습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네요. 일단 고정적으로 월세가 450유로 정도 들고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물가가 좀 저렴한 편이어서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베를린이나 뮌헨 같은 경우는 좀 비싸지만 하노버는 제가 살고 있던 데가 방 한 칸에 주방 하나 뭐 이렇게 복도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게 거의 한 470유로 정도 들었거든요. 하나로 따지면 한 55만 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00유로에서 1000유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집을 어떤 집을 들어가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났었고 그리고 대부분은 생활비가 식비 아니면 보험비, 휴대폰비 이렇게 많이 나갈 거는 사실 없어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약간 평균. 근데 이제 또 베를린 쪽으로 가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이 되면은 보험비를 꼭 내야 돼요. 공보험비를 꼭 내야 되는데 지금 아마 한 120유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장 보고 외식하고 뭐 핸드폰 요금 이런 거 하면 한 300유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총 100만 원에서 120 사이? 저는 클래식 음악을 한다고 하면 독일은 꼭 추천하고 싶어요. 뭐 공부하기는 너무 조건이 너무 좋은 나라여서 학생들에 대한 이유도 너무 좋고 일단 학비도 너무 저렴하고 좋은 음악가들도 많고 좋은 연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너무 많고 연주를 함으로써 페이가 일단 높았고요.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도 남 눈치 보는 것보다는 자기가 좀 원하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제가 추구하는 방식을 연주를 할 수 있으니까 연주자로서는 살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한가로워요 도시가. 조용해서 되게 심심할 줄 알았는데 또 그런 데 있다가 도시 가니까 어지럽던데요? 뭐 유명한 오케스트라나 뭐 유명한 협연자들 작은 도시도 되게 많이 오시고 저렴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주 꼭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조성진님 연주를 진짜 코앞에서 봤거든요. 진짜 숨소리도 예술이에요. 긴장하지 말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촬영에 대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일단 어떤 독일 입시를 준비하거나 독일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진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